월 250만원 육아휴직, 전국민 소비 쿠폰, 국가가 대신 내주는 양육비까지 2025년 7월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꿔놓을 역대급 정부 지원 정책이 시작됩니다. 잠깐,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수십, 수백만원의 혜택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어떤 혜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역대급 육아 지원 확대 소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버팀목이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가장 기다렸을 소식입니다. 바로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육아로 인한 소득 단절, 즉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급여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부모가 오롯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이제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바로 지급받게 되어 가계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됩니다. 아이와 아내가 가장 불안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아빠가 20일간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간 유급 휴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이 20일의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의 돌봄 고민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등하교 시간, 방학 등 예기치 않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7월 1일,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동안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와 함께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한부모 가정에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추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에게 직접 받아내는,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이 더딘 내수 경제와 골목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부양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추후 발표돼 예정이지만 이전 사례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게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비를 촉진시켜 돈이 돌게 만들고 그 혜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국민 건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으로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혜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소상공인 성장업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버티게 하는 생존 자금 지원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가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사장님들에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도 하반기 내내 가동됩니다. 첫째, 기존의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으로 바꿔주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도 재기 의지만 있다면 신용회복과 함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우리 곁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육아 부모님들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억해주세요.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국가가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15만원에서 55만원의 소비 쿠폰 혜택을,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저금리 대환대출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정책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있다면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해 신청 자격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